자, 사방가족께서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제보를 주셨는데 하필 이게 또 어버이날 하루 전에 벌어진 겁니다. 네, 지난해 5월 7일이었습니다. 제보자의 80대 어머니는 이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어버이날이었기 때문에 이날 면회를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에 병원에서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 어머니가 심정지가 왔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어머니는 이미 숨진 뒤였고요. 심지어 사후 경직까지 다 진행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제보자가 충격받고 오열하고 이런 가운데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건네줍니다. 그런데 이 진단서에 어머니가 병사했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병원 측에서는 어머니 빨리 모시고 나가라 이렇게 큰 소리까지 쳤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자, 병사. 자, 그런데 제보자가 숨진 엄마의 몸을 이렇게 막 뒤적뒤적하면서 봤더니 이상한 정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뭔가 미심쩍은 게 어머니가 이미 사후 경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뒤에 목덜미부터 해서 멍이 엄청나게 져 있더라고요. 목덜미 있는 데가 시커멓게 멍이 지고 이 등 뒤까지 다 멍이 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가 장례식장 모시면서 어머니를 국가수 부검 의뢰를 한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국과수 부검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는 제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해드리고 예. 일단은 어머니가 사후 경직이 일어난 뒤에도 목 뒤에 이렇게 계속 멍자국이 있었고 근데 그거를 심폐소생하는 과정에 생긴 멍자국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게 믿기지가 않았는데 근데 어머님의 이제 상황을 처음 목격한 사람, 그러니까 시신을 최초 발견한 간병인의 얘기로는 예. 새벽 5시 10분경 정도 됐었는데 어머니가 침상이 아닌 바닥에서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심폐소생을 하면서 바닥으로 내릴 리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은 못하고 일단 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어머니가 낙상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부검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부검을 의뢰해서 국가수에서 부검을 했는데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게도 경부압박 질식사. 많이 들어보셨죠?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제3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누군가가 목을 졸라서 어머님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그럼 살해당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추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다른 제3자가 들어갔던 흔적 같은 것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수사가 쉽지는 않았던 게 병실 내부에 누군가 있었는데 그 안에 환자 5명 그리고 간병인이 있었어요. 총 이제 6명이 용의자가 된 용의선상에 올랐는데 이 문제가 병실 내부에는 CCTV도 없고 그리고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또 치매 환자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명확하게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병원 내부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복도에서 병실 쪽을 비추고 있는 CCTV가 있어서 예. 그걸 통해서 다른 환자들의 다 동선을 추적을 해보니까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어머니 옆 침대를 쓰는 70대 환자 한 사람이 그 어머니 주변에 접근했을 가능성만이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접근할 가능성이 없었던 걸로. 그래서 이 환자를, 70대 환자를 범인으로 특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같은 병실을 쓰던 옆 침대 70대 여성. 대체 왜 이 제보자의 어머니를 살해한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질투. 자, 강한 질투심을 느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 제보자의 이야기 직접 또 들어보시죠. 시기의 질투랍니다. 우리들은 거의 매일같이 어머니께 전화드리고 주일마다 어머니 모시고 나가고 저희 형제들 어머니한테 좀 요양병원에 어머니가 재활차 모시기는 했어도 그렇게 어머니한테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자는 자기 자식들이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도 없고 뭐도 없고 했는데 이제 5월 7일이 그때 어버이날 어머니 외출이 그때 완전히 저기가 됐던 거죠, 구조가.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어머니의 행동 상황, 밤에 몇 시에 소변을 보고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놓고 미리 이제 계획적으로 범죄를 이제 구상을 했던 거예요. 자, 80대 할머니네 가족들이 항상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그거에 질투를 느낀 70대 할머니가 목 졸라서 살해했다? 네. 정말 갑갑한 그런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70대 환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그 80대 할머니는 또 이제 가족들이 자식들이 와서 또 외식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그렇지 못한데 그 비교가 돼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는 식의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는 이 자식들이 번갈아가면서 매일매일 면회를 오고 주말에도 늘 모시고 나가서 외식을 하고 어머니 날은 뭐 당연하고 전화도 늘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0대 여성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물론 시기 질투는 날 수도 있고 비교되는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70이시면 어른이고 이렇게 참아야죠. 그런 비교를 가지고는 마음은 괴롭혔지만 어떻게 다른 쪽으로 풀던가 참던가 아니면은 병원에 얘기해서 방을 좀 바꿔달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환자를 계획적으로 뭐 소변 그런 시간까지 다 체크해서 이 제보자 말씀에 의하면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6년 넘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병실에 있었다는데 이 정도면 뭔가 좀 전조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이 두 사람이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게 경찰 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 제보자에 따르면 용의자로 지목된 70대 환자는 그 병실에서 이른바 군기반장 역할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도 크고 또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타입이었는데 반면에 이 제보자의 어머니는 좀 말수도 적고요. 조용하고 또 혼자서 밥 먹고 운동 가거나 일기 쓰고 이런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이 70대 용의자, 이 제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 짜증난다, 싫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주변에 계속 해왔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도 질투심이 났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70대 용의자는 살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자고 했을 때 이것도 거부하긴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 병원에서는 사인을 병사라고 했잖아요. 그건 괜찮은 겁니까? 문제가 있죠. 분명히 잘못이죠.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 유족분들은 병원도 또 다른 가해자나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라면 이 병원에서 자정 무렵부터 새벽 5시 사이에 회진을 돌아야 한답니다. 근데 회진을 돌지 않았대요. 만약에 간호사가 회진을 돌았더라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막지도 못했고 두 번째로 이 살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병사라고 기록했으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게다가 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사람이 또 군의관이었답니다. 군의관이요? 군의관이 왜 민간병원에서 일을 합니까? 그러게요. 이것도 잘못이었어. 이거는 이제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 병원에서 충분히 관리를 못해서 이 어머님이 숨지게 만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지금 고소를 했지만 이거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지만 이의 제기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백 변호사님 지금 네. 그럼 그 70대 할머니 살인 피의자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살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죠. 아마도 지금 거동도 불편한 상황이니까 도주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불구속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근데 참 이게 받아들이기 쉽진 않죠. 사실 이 유족 입장에서는. 병원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뭐 일단은 피해자 그 유족분의 얘기로는 살인 피의자는 변호사가 코치한 대로 병원에 누워만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사실 병원 업무상 과실치사는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도 사실이고 뭐 병사라고 거짓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 어머니의 사망, 그러니까 이 70대 여성의 가해 행위로 사망하는 것과 이 병원의 업무상 부주의가 인과관계 인정되기는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선 누군가 제대로 처벌받는 건 없는 것 같고 어머니는 사망했고 그러니까 정말 유족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